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 봉생기념병원의 손성표 부장님을 모시고 이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약이 말이죠. 당뇨에 대한 약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제가 먹던 그 그룹해제도 파제도 이제 다른 약으로 좀 바꾸고 하고 그 약이 뭐였죠? 그게 상품명을 이야기해도 됩니까? 자디앙이라는. 자디앙. 그 상품명은 자디앙하고 또 다른 같은 것으로 여러 개 있는 모양이죠. 예, 포시가도 있고 그 계통의 약들이. 계통의 약이. 근데 그게 그 약들이 심장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거라고 그러던데, 그게 다시 말해서 약이 지난 한 6, 7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죠. 예, 이제 당뇨약을 발매를 하려고 하면은 심장병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데이터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약이 약간 특별한 약인데 이때까지는 없던 기전의 약입니다. 소변으로 포도당을 하루에 한 공기 정도의 열량을 빼냅니다. 포도당을. 그래서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는 이제 약을 개발을 했는데, 그 안전성 데이터를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심혈관으로는 사망률도 줄고 총 사망도 줄고 또 특히 심부전증도 줄고, 그 다음에 콩팥이 이미 좀 나빠진 사람들에서 말기 심부전증으로 가서 투석을 하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이런 게 많이 줄은 게 발견이 됐습니다. 줄어들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면서 연구를 계속을 해보니까 데이터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일관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은 이미 당뇨 환자이면서 심장질환이 있거나 특히 심부전증이 있거나 콩팥이 나빠진 사람은 먼저 선택을 하는 약으로 이제 변했고, 심지어는 당뇨가 없는 사람한테서도 이 약의 적응증을 줘서 지금 치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약으로 개발이 됐지만은 심장약, 콩팥약으로 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비뇨기과에 김동욱 부장님하고도 이야기해 보니까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약이 탈모에도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가. 하여튼 그런, 우리 옛날에 왜 거기서 발기부전에 쓰는 그 새로 나온 약, 네. 그 뭐였죠? 바야그라. 그 바야그라도 다른 거 연구하다가 심장병인가? 예, 폐고혈압 치료제로 폐고혈압. 그거 하다가 그거 이제 발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이 이제 여러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게 지금 처방해 준 자정이라는 그 약도 지금 이제 당뇨도 좋게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면 심장에도 심부전증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줄여주고, 또 콩팥의 기능도 점점 더 좋아지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죠. 신장 질환이 악화되는 걸 좀 막아준다. 예. 그걸 예를 들면 당뇨가 이제 되게 50대 이상에 좀 많이 안 생깁니까? 우리 일반 이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균 수명이 이제 남자가 한 80, 여성은 86인데 앞으로 90까지 간다고 보고, 그럼 50이면 그런 그 약들을 한 3, 40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먹어도 큰 인체에 해로운, 다른데 부작용이나 해로운 건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단지 이제 여성에서 외부 생식기 곰팡이 감염이 좀 잘 일어납니다. 그 때문에 그러니까 펑갈 디지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약을 안 먹겠다는 사람들이 가끔씩 생기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항생제를 많이 쓰면 곰팡이 질환이 생기는 그런 건 제가 들었는데, 그런 약에도 그런 수가 있네요. 네, 그 소변으로 당을 빼내기 때문에 소변 안에 당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구나. 네, 우리 유자차 이렇게 담다 보면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곰팡이 쓸잖아요. 맞아요. 곰팡이는 당분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을 또 좀 바꿔주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그거는 이제 한 번 주로 오고 한 번 치료하고 난 뒤에 재발을 잘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편해해서 그런 이점이 있음에도 가렵기도 하고 불구하고 뭐 그렇겠죠. 끊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체중이 한 3kg 좀 빠지는데 대부분의 당뇨 환자는 그게 도움이 되는데 이미 고령이고 체중이 낮은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체중이 좀 더 빠지면서 너무 기운도 없고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걸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가끔씩 생깁니다. 근데 말씀인데 그게 이제 똑같은 경우에도 50대, 60대 다르고 70대, 80대 다르고 또 뭐 80 이후나 90 이후는 또 다를 텐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연령대마다 동일하게 콜레스테롤 치는 얼마를 유지해야 된다. 혈압은 얼마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나이가 한 7, 80 정도 넘어가면 방금 이야기했던 체력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콜레스테롤 기름기 섭취도 좀 해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을 특히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그런 나이 차에 따라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게 75세까지는 40에서 75세까지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서 적어도 75세까지는 엄격하게 조절을 해주는 게 맞고요.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그 이후에는 사실은 특히 80이 넘어가는 사람들을 모아서 따로 조사해 본 게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환자가 불편해하면 느슨하게 해줄 필요가 있죠. 그 일본의 고령화 사회가 된 지 오래됐고 일본에는 뭐 80세 이상이 굉장히 많으니까 일본에 그런 데이터가 많이 나온 게 없을까요? 아직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그런 데이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치료든지 이제 개별화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약도 80세 이상에서는 근육량이 건강에 굉장히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 설사 그런 좋은 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삶의 질이라든지 근육량을 고려해서 그 약을 선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80세 이상에서는요. 그러니까 제같이 이제 체중이 지금 저도 한 85kg, 6kg 나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 한 3kg 그 약을 먹고 빠져도 오히려 좋죠. 좋은데 원래 뭐 깡마른 체구들 있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3kg 빠지면 굉장한 양이 빠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빠지는데 대신에 단백질 섭취를 하면서 뭐 아령을 든다든지 이 근육을 키우는 그런 어떤 운동을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체중은 3kg 빠지더라도 근육이 늘어나면서 체중 빠진 것이 좀 커버가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환자들이 그걸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근데 연구 결과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80세 넘은 노인들을 모아서 삶의 환경도 자기 젊을 때 환경으로 바꿔주고 체계적인 근력 운동을 시키니까 근육량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삶의 질도 굉장히 개선되는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걸 이제 연구 세팅에서는 가능한데 일상생활에서 그걸 이제 시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의사들이 그 질병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 예방과 특히 예방이죠. 그런 것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료가 짧은 시간 진료하면서 그 이해를 다 못 해준단 말이죠. 특히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당뇨병 같은 것은 이걸 예방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60세 이상, 70세 이상에서는 집에 뭐 어떤 기구를 몇 개 좀 가져가서 아령도 왜 1파운드, 1kg가 있고 2kg가 있고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다. 그걸 좀 연구를 해서 가지고 프린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줘서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같이 읽어보시고 가능하면 뭐 아령 하나 사는 거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악력을 키우는 뭐 그러든지 뭐 그다음에 스쿼트 같은 거라든지 관절만 괜찮으면 간단한 몇 가지를 딱 해서 그것을 좀 하라. 아니면 그 선생님께서 유튜브 같은 거 보시고 몇 개 좋은 게 있으면 그런 거 소개를 좀 해서 그걸 한번 보게 해서 평균을 내라든지 그런 것도 이렇게 약을 주고 검사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이용해서 하는 걸 제가 이미 하고 있고
운동도 이런 거 환자한테 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한테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고 다른 핸디캡이 많은 분들이라서 그렇죠. 혼자서 스스로 그걸 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는 우리 이제 지역사회 체육 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운동 전문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아마 그 동사무소라든지 구청 이런 데서 하는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또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산이 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 산에 보면은 좀 더 체육 시설이 돼 있는 데도 많이 있고 그렇지 대부분 않습니까? 돼 있죠. 예. 그 단위로 사람을 이제 조직화해서 전문가가 한 사람 있고 해서 그 관절이 아픈 사람이나 허리가 아픈 사람도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어떤 개인이 그걸 다 담당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사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제 도심 안이나 도심 근교 바로 이제 인접한 곳에 가면 그 체육시설 다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부지런히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렇게 그래도 역시 좀 부진하고 뭐 그런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앞으로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많은 그 예방이 되지 않겠나. 국민 건강에 굉장히 좋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이 수명을 보면 되게 어떻습니까? 그 일반 평균 수명하고 차이가.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이제 극복이 돼서 전에보다 훨씬 덜 짧아지게 됐는데 특히 이제 노년에 와서 발병하는 당뇨병은 수명이 그렇게 많이 짧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저도 이제 골물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젊은 연령에서 비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젊은 사람에서 당뇨 발병이 굉장히 빨리 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수명도 젊은이라면 지금 몇 살 정도로 이야기하셨나요? 적어도 한 40대, 적어도 50대 이전에 발병한 당뇨 환자분들은 그 A형도 1형이 아니고 예. 2형인데 그렇단 말이죠. 예, 20대도 2형이 발병을 많이 하거든요. 비만 환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이제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활동을 그렇죠. 왕성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당뇨병 자체가 어디 뭐 다 아프고 이런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더 중요하고 자기 생활이 그렇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같은 생활요법을 잘 안 따라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시해버리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뭐 10년, 15년 이상 수명이 짧아질 겁니다. 결국 그게 이제 되게 비만이 제일 문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에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제 눈에 길에 다니는 사람이 한 30% 이상이 그 비만 정도가 아니에요. 막 완전히 막 그냥 이거 뭐 비만은 비만이지만 고도 비만이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많던데 미국의 데이터는 그 수면 이런 게 더 많이 나타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즘 이 의학계의 제일 관심 분야 중에 하나가 비만입니다. 그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을 찾아내면은 굉장한 또 수익 창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 비만 치료에 지금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약들이 이제 새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아까 소개시켜드린 그 이제 그 소변으로 당을 빼내는 약 말고 당뇨약인데 또 살이 많이 빠지는 약을 지금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이 소화기관에서 나온 호르몬이 있거든요. 한 8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벌써 약으로 나와서 널리 쓰이고 있는 게 GLP-1 작용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와서는 그걸 몇 개씩을 4개 중에서 2개, 3개를 조합해서 사용을 하니까 살이 한 15%에서 20%가 이렇게 감량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상품화해서 지금 시판 직전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한 내년쯤 되면 그게 들어오지 싶은데. 아직은 도입이 안 되셨네요. 예.
그 비만 치료제로 따로 인가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이제 당뇨 치료제이면서 예, 비만 치료제 그 효과가 한 15 내지 20% 정도 되니까 굉장하죠. 비만 수술에 거의 버금가는 그 비만 수술 맞아요. 옛날에 비만 수술이라는 게 이게 배에 있는 복부에 있는 기름을 이렇게 째가지고 이제 끌어내고 그렇습니다. 요즘도 그걸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거의 안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 이제 복부 지방 제거술을 하는 거는 그건 인정받지 못한 그렇죠. 그리고 그 효과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는 수술은 위 용적을 줄이거나 위를 잘라낸다. 예, 위 용적을 줄이면서 창자 일부를 우회해서 흡수가 안 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면은 수술로서 한 30-40%, 많게는 30-40%, 적게는 한 20%. 그래서 사실 정신력을 가지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서 빼는 게 참 좋을 텐데 지금 저는 뭐 그 생각 전에 한번 듣긴 한 것 같은데 그런 수술을 통해서 이 위장의 기능을 줄여주는 용적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그 결국 그 환자 인체 수명에 좋을 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추측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수명도 별로 짧아진 게 없다 이 말이죠. 예, 한 20년, 30년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거든요. 그 웬만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주겠습니까? 의료보험 혜택도 주고 예, 있습니까? 당뇨 치료 방법으로서 훌륭한 치료 방법으로서 보험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비만 수술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병원도 그거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병원은 안 하고 있고 아직 외과에서 안 하고 있죠. 예, 지역사회에서 이제 한 군데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만 수술을 하고 나면은 당뇨 환자가 뚱뚱한 당뇨 환자가 한 1년에는 10명에 한 7명 정도가 관해 상태가 됩니다. 당뇨약 안 먹어도 당 조절되는 상태. 상당히 그 당뇨에 도움이 되네요. 예. 10년이 지나서도 보면 10명 중에 5명은 그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겠죠. 그래 큰 문제점은 아니고 요즘 수술도 굉장히 잘하게 돼가지고 수술 후에 오는 문제점도 많이 극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수술도 뭐 맹장 수술도 사망률이 있는 거니까 네. 위험성에 다 따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약물이 많이 발전한다 그러니까 그런 약물로서 이제 체중도 비만도 빼고 당뇨도 조절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본인의 의지만 좀 플러스가 된다면 저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내과 의사로서는 이제 사실은 비만 수술하는 분하고 우리 당뇨하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디베이트가 붙으면은 우리가 밀렸거든요. 그 선생님들은 그 먹기 싫은 약 계속 약 먹게 하고 몇십 년 동안 치료하느니 수술 받는 게 낫지 않느냐 하면 데이터가 우리 쪽에 밀렸는데 아까 말한 그 소화관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을 몇 가지 조합해서 하는 그 주사제 있지 않습니까? 요즘 먹는 약으로도 개발이 나오고 그게 주사 맞는 인터벌이 매일이 아닙니다. 일주일, 한 달, 한 번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만 수술하는 선생님하고 이제 요새 와서 디베이트를 하면은 저 이기겠네. 예, 할 말이 좀 생겨서 최근에 이제 변화인데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 장시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혹시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